국방부에 가짜 제품을 납품하려다 적발돼 재판에 회부된 60대 한인 업자가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교량 붕괴 사고로 운송망이 정체되면서 식품비 등 생필품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뉴저지주 학교 인근에서 불타는 차량 속 9세 남아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방화범으로 숨진 남아의 아빠가 지목돼 기소됐습니다. 뉴욕시 행정부가 주택난 해소를 위해 빌딩 용적률과 관련된 법안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시가 대형 전동 화물 자전거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2026년까지 시전역 2,000대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지방법원 앞에서 3살 아들을 살해한 누명을 쓰고 2년 가까이 수감된 한인 여성 그레이스 유 씨에 대해 즉각 석방할 것과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한인단체 시위가 열렸습니다. 텍사스의 한 유명 호텔에서 8살 소녀가 수영장 파이프에 빨려 들어가 익사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국방부에 가짜 제품을 납품하려다 적발돼 재판에 회부된 한인 업자가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김 씨가 납품하려 한 제품은 모조품이거나 조립하다 남은 중고품을 새 것으로 둔갑시켰으며 국방부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핵 잠수함 등 무기 제조에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전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검찰은 국방부의 모조 또는 중고 제품 350만 불어치를 진품으로 속여 판매하려 한 스티브 김 씨가 수사 끝에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일부 납품하려고 한 팬 제품 부속은 모조품이거나 조립하다 남은 중고품인데 김 씨는 여기에 제조사 상표를 가짜로 붙여 새 것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가짜 또는 중고 제품임을 추궁하는 국방부 직원에게 또다시 위조된 증명 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가 납품하려 한 제품은 국방부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핵 잠수함, 항공기 레이저 시스템 등 무기 제조에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국방부 측은 이번 사건은 국토 방위에 관련된 심각한 사기 범죄로 엄벌을 처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과 국방부 조사단은 지난해 김 씨의 혐의를 포착한 후 연방법무부와 공동으로 수사를 벌여왔으며 혐의를 입증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7월 10일 열립니다. 그는 송금 사기 혐의에 대해 최대 20년, 모조품 유통 혐의에 대해 최대 10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교량 붕괴 사고로 운송망이 정체되면서 식품비 등 생필품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교량을 복구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영향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붕괴된 교량을 복구하는 데 최소 1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민단체 프리덤워크의 수석경제기고가 스티브 무어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미 겪고 있는 공급망 문제가 확실히 타격을 더 입었다며 이번 교량 붕괴로 인해 식료품비와 휘발유 가격 등의 측면에서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량을 복구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영향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교량을 다시 세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가 문제라며 선박으로 들어오는 화물뿐만 아니라 북동쪽에서 들어오는 트럭들도 이 다리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량을 우회하면 상품 등을 상점과 창고로 가져오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는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존스 홉킨스대 경제학과 프란체스코 비앙키 교수도 항구를 통과하는 선적에 의존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볼티모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면서 볼티모어는 중요한 항구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이미 지정학적 위협을 받고 있는 전체 공급망이 문제 상황에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도 이번 사고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로 붕괴된 교량을 복원하는 데 최소 1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현민입니다. 최근 뉴저지주 학교 인근에서 불타는 차량 안에 어린이가 있다는 신고 전화가 접수됐습니다. 차 안에 탑승 중이던 아동은
끝내 숨진 채 발견됐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 남성이 방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어서 기러민 기자입니다. 뉴저지 세이어빌 고등학교 인근에서 차량이 전소되고 있다는 신고 전화가 지난 화요일 밤 10시 45분경 접수됐습니다. 이후 이와 비슷한 시각 미들섹스 카운티 한 가정에서 가정폭력 신고 전화가 접수됐습니다. 이에 미들섹스 카운티 수사당국이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된 세이어빌에 위치한 가정집을 방문했을 때 911에 가정폭력을 신고한 여성은 수사당국에 가정폭력 이후 남편이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고 증언했습니다. 9살 난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선 가장은 43세 남성 마누엘 리베라로 밝혀졌으며 경찰관들이 학교 인근에서 리베라를 발견했을 때 그는 살아있었으며 온몸에 화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일부 상처는 자해한 흔적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옆에는 휘발유를 뿌려 불길에 휩싸인 차량이 전소되고 있었으며 9살 아들은 불길에 휩싸인 차량 안에 있었습니다. 40대 용의자 리베라는 인근 로버트 우드 존슨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소방당국이 차량 화재를 진압했지만 차량 안에서 아동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현재 리베라는 방화 혐의로 기소됐으며 추가적인 혐의는 미들섹스 카운티 검사관들이 아동에 대한 상태 및 부검을 진행한 뒤 보고서를 통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이어빌 경찰국은 해당 화재 관련 영상이나 목격자를 찾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해당 남성이 아이를 강제로 차에 태웠는지 어떤 식으로 방화를 저질렀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정황을 찾고 있으며 목격자는 아래 번호로 신고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레민입니다. 뉴욕시 행정부가 주택난 해소를 위해 뉴욕주 정부를 상대로 빌딩 용적률과 관련된 법안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메가타워 건축으로 이어져 맨해튼을 황폐화시키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뉴욕시의 공실률이 1.4%로 극심한 주택 부족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빌딩 용적률 규제 법안을 완화해 신규 주택 및 빌딩을 현재의 15배에서 많게는 18배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1961년 제정된 뉴욕시 건축법에 따르면 뉴욕시 주거용 빌딩의 용적률은 건물 대지 면적의 12배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빌딩의 대지 면적에 따라 건물을 올릴 수 있는 높이에 제한을 설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뉴욕시는 이 법안은 60년 전에 제정된 것으로 현 시대에 맞춰 완화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법 개정을 위해서는 뉴욕주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에 뉴욕시 행정부와 맨해튼 보로장은 서한을 통해 뉴욕시 의회에 용적률 관련 법안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반해 일부 비평가들은 규제를 완화하면 맨해튼이 빌딩으로 더욱 황폐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정부는 이와 함께 모든 건물 유닛의 20에서 30%를 노동자 계층 또는 중산층을 위해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아울러 뉴욕주 의원들은 최근 10년간 10만 가구 증가에 그친 주택 부조 문제 해결을 위해 구역 변경안도 고려 중입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주택 가격도 안정화되고 소득의 불균형도 완화될 것이라며 반기는 데 반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맨해튼이 황폐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며 찬반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가 대형 전동 화물 자전거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대기오염 방지와 교통체증 완화, 보행자 안전 등을 위한 것으로 교통국은 도로 위 배달 트럭과 차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복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발표된 규정에 따르면 도로 위에서 허용되는 전동 화물 자전거는 최대 폭이 4피트인 사륜 화물 자전거이며 자전거와 트레일러는 합해서 최대 16피트까지 허용됩니다.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시 교통국장은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의 미래를 위해서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대형 트럭의 수를 도로 위에서 줄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새로운 배송 옵션을 통해 환경과 보행자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동 화물 자전거는 뉴욕시 곳곳에 화물을 운반하는 트럭 등의 운행을 대체해 도로 위 차량 수를 줄이기 위해 물품을 운송하거나 기타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전동 화물 자전거 도입은 지난해 8월 도입됐으며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수정됐습니다. 수정사항 중에는 화물 자전거의 길이 상한선을 10피트에서 16피트로 상향 조정하고 화물 자전거의 최대 높이를 6.5피트에서 7피트로 상향 조정했으며
안전을 위해 화물 자전거의 속도 제한을 시속 20마일에서 시속 15마일로 하향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전동 화물 자전거 운전자는 차량에 화물을 가득하지 않아야 하며 자전거 제조업체의 중량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교통국은 2026년까지 시 전역에 2,000대 이상의 화물 자전거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방복현입니다. 어제 뉴저지주 버긴 카운티 지방법원 앞에서 그레이스 유 구명을 위한 2차 탄원 집회가 열렸습니다. 300여 명 이상의 지지자들이 모인 이번 집회에서 시위대는 2년 가까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한인 여성 그레이스 유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5월 뉴저지 한인 여성 그레이스 유 씨에게 살인 및 가중폭행,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당시 버겐 카운티 검찰은 2022년 3월 29일 사망한 3개월 남아가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이유를 아이의 모친인 유 씨가 폭행해 사망케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사망한 영아의 머리와 갈비뼈, 다리 등에서 수건의 골절이 발견됐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유 씨를 체포했지만 유 씨 가족은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저체중과 구루병, 탈장, 혈전 등 심각한 의학적 문제를 안고 태어난 미숙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지 2년이 다 되도록 재판을 받지 못했으며 처음으로 버겐 카운티 법정에서 심리가 진행됐습니다. 당시 재판이 유 씨가 수감된 지 2년 만에 열린 것은 재판 기일을 차일피일 미루는 데 대해 한인사회의 비판과 그레이스 유 석방 탄원 서명 운동 참여자가 3만 명을 넘어서며 사회적인 쟁점으로 이슈화됐기 때문입니다. 시위자들은 그레이스 유가 억울하게 수감됐는데도 불구하고 2년간 재판조차 받지 못하며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버겐 카운티에서만 6만 명, 뉴저지 주 전체로는 15만 명의 한인 동포가 거주하고 있는데 억울한 한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 정의를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열린 2차 규탄 집회에서는 20여 한인 단체 인사들이 모여 무고한 유 씨의 석방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촉구했습니다. 판사는 심리를 5월 29일과 30일로 연기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2차 규탄 집회에는 한인 단체장 연합회, 아시안 아메리칸 유권자 연맹,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 뉴욕 한인회, 뉴저지 한인회, 뉴욕 지역 한인회 연합회 단체장이 참석해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유 씨 측 변호인 브라이언 니어리는 아쉽게도 또다시 심리가 연기됐다며 재판부 측에 유 씨의 보석을 요청했고 기각 요청서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에게는 6살 난 딸뿐 아니라 사망한 신생아의 쌍둥이 형, 이렇게 두 어린 자녀가 있으며 현재 뉴욕시 빌딩국 직원인 남편이 어린 자녀를 돌보고 있습니다. 한인사회에서는 실질적 증거도 없이 유 씨를 체포하고 재판을 연기하고 있는 사법 시스템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텍사스의 유명 호텔 체인에서 8살 소녀가 수영장 파이프에 빨려 들어가 익사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해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23일 텍사스주 휴스턴에 소재한 유명 호텔 수영장에서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즐기던 8세 소녀 알리아 자이코가 사라졌습니다. 가족은 알리아를 오랜 시간 찾지 못하자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은 CCTV를 통해 소녀가 물에 들어간 이후 나오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구조대는 수영장에 물을 뺀 뒤 긴 막대에 카메라를 달아 수영장 내부 곳곳을 뒤졌습니다. 실종 신고 6시간 만에 알리아는 폭 40cm의 수영장 파이프 안 6m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리스 카운티 법의학 연구소는 알리아의 사인이 물리적 힘에 의한 질식 또는 익사라고 발표했습니다. 수색 과정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알리아의 몸이 파이프 안에 빨려 들어간 것으로 보이며 직접 파이프 안에 들어간 것 같지는 않다고 추측했습니다. 유족은 호텔의 수영장 물관리 시스템이 오작동해 이런 사고가 벌어졌다며 사고가 발생한 호텔과 호텔의 모회사를 상대로 1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문제가 된 이 호텔 수영장 파이프에는 덮개가 없었으며 리모델링 후에도 이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은 또 호텔 측의 안일한 대응으로 알리아의 구조가 늦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리아가 오후 4시 50분쯤 사라진 뒤 가족이 호텔의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했으나
호텔 측은 경찰이 동반해야 영상을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해 구조가 지연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족은 오후 5시 45분경 딸의 실종을 신고하고 경찰이 도착한 뒤에야 CCTV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익사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22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 재외투표가 진행된 가운데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첫날부터 누적 인원은 314명으로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전체 등록 유권자 5,178명에 비해 6%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뉴욕 1원 재외선거는 4월 1일까지 이어집니다. 맨하탄 뉴욕 총영사관 재외투표소는 4월 1일까지 매일 운영됩니다. 퀸즈 베이사이드 재외투표소, KCS 뉴욕 한인 봉사센터와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재외투표소, 뉴저지 한인회관, 뉴저지 테너플라이 재외투표소, KCC 한인 동포회관 등 추가 투표소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투표 시간은 모든 투표소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범미보건기구는 기자회견에서 현재 캐나다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미주 지역에서 4가지 댕기열 유형이 모두 관찰된다며 일부 국가에서는 복수의 혈청형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댕기열은 댕기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모기가 사람을 무는 과정에서 감염되는 질병으로 고열, 두통, 발진, 관절통 등의 증상을 동반합니다.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올해 미주 대륙 내 댕기열 감염자는 357만 8,414명, 사망자는 1,039명입니다. 이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 감염 규모의 3배에 이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간 감염 최대 수치는 지난해 456만 9,464건으로 올해 이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과 클린턴 전 대통령은 맨하탄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자금 모금을 지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 인근 마사페코아에서 열린 전직 뉴욕 경찰 조너선 딜러의 장례식에 참석해 각자의 지지층에 호소했습니다. 맨하탄 레디오3 뮤직홀에서는 바이든, 오바마, 클린턴 등 3명의 전 현직 대통령이 대담했으며 최소 5,0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선 캠프 측은 2,500만 달러가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교통 단속 도중 마약 범죄자의 총격으로 숨진 딜러 경관의 유족과 NYPD 지도부 등과 만났습니다. 민주당 텃밭으로 꼽히는 뉴욕에서 각종 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공권력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핵심 지지층인 보수 유권자에 호소했습니다. 경제의 훈풍이 이어져 3월 소비자 심리가 거의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완화해 개인의 재정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믿음이 커진 덕분에 소비자 심리는 예상치를 뛰어넘어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미시건 대학의 3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최종적으로 79.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달에 76.9보다 상승한 것으로 2021년 7월 이후 최고라고 로이터 통신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2.9%를 기록해 전월 3%보다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2020년 12월 이후 가장 낮았던 지난 1월 수치와 같습니다. 앞으로 5년 이상의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이달에는 2.8%를 기록해 전월의 2.9%보다 낮았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